뭐 외부점에서는 증명이 없어. 외부점에서는 공식 자체가 없어. 다시 말해서 우리는 뭘로 볼 거라고? 어떻게 알았습니까, 선생님이? 일단 그리라겠죠. 점을 찍고 그림을 그려봐. 그러면 도형적으로 해석이 되면 쉽게 풀릴 거고, 해석이 안 되면 식으로 넘어갈 것이다. 뭔지 알겠나요? 됐어요? 그림을 그리는 것은 꽤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림을 그릴 때 앞으로 선생님 그림 많이 많이 그려줄 텐데 너희들이 지금 1단원도 그림 그려서 풀려면 그림 못 그려. 근데 그림을 그려주면 아주 쉽게 푸는 문제가 꽤 많습니다. 직선, 점. 마찬가지로 원도 그림을 그리면 문제가 쉽게 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원에서는 이 보조선이 꽤 중요합니다. 보조선. 자, 보조선이 어떻게 보조선이 되냐면 지금 세 개의 공통점이 있죠. 다 중심을 지나는 선을 그었어요. 외부에 점이 있으면 중심을 지나는 선 그었고, 외부에 직선이 있으면 중심을 지나는 수선입니다. 중심을 지나는 선은 아주 많으니까 그 중에 수선만 그렸고, 얘는 중심을 지나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게 보조선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선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어요? 이것만 그려놔도 풀 수 있는 문제가 꽤 많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조선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점에서 원까지의 거리를 구했을 때, 자, 외부 점은 정해졌고 이 원 위에 있는 이 점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움직이겠지? 움직이다 보면 선들이 짧아졌다 길어졌다 그러겠네. 그러지? 짧아졌다 길어졌다 하니까 가장 짧은 위치하고 가장 긴 위치가 어디냐 라고 하면 아까 보조선 그어진 선 위에가 가장 짧은 위치와 가장 긴 위치가 있는 거야. 뭔지 알겠나요? 됐습니까? 뭔지 알겠죠? 다음 두 번째는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이렇게 구합니다. 원 위에 있는 점, 얘는 직선, 거리는 수직으로 재겠죠. 이게 수직 이렇게 선들을 그렸더니 가장 짧은 데가 여기에 있고 가장 긴 데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됐습니까? 자, 거리가 여기가 가장 짧아요. 이유는 뭘까요? 자, 직선까지 거리는 수직으로 잽니다. 수직으로 재. 알겠어요? 직선까지의 거리는 수직으로 잽니다. 그래서 이 점이 가장 가까운 점이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냐면 이론적으로는 이 외부에 있는 직선하고 파란 직선하고 평행한 선 하나 그어볼게요. 그러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거리는 같죠? 일정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파란 선과 평행한 선을 이렇게 긋다 보면 원하고 이 빨간 선이 만나는 위치, 이 점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랑 빨간 직선과 평행한 두 선의 거리가 같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빨간 선을 평행한 선을 움직이다 보면 가장 먼저 만나는 이곳이 가장 짧은 거리의 위치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접선이 되는 상황이야. 원하고 접선이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원하고 접선이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수직을 그리겠죠. 수직, 접선과 수직. 접선하고 중심에서 이은 접선과 수직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랑 수직. 원래 평행한 선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말이 되겠죠. 이게 가장 가까운 거리가 되고 가장 멀리서 만나는 요 거리가 가장 먼 거리가 되겠다. 판단됩니까? 자, 앞으로는 직선과
점까지의 거리를 잴 때, 다시 직선하고 점까지 거리를 잴 때 점에서 직선에 수선을 긋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점이 하나가 아니야. 점이 여러 개야. 그럼 수선을 다 그을 수가 없겠지. 알겠습니까? 점이 어떤 도형 위를 움직이는 점이면 그 수선들을 다 구해가지고 가장 짧은 데를 구해내기가 쉽지가 않다 이 말이야. 그러면 가장 짧은 거리는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면 직선을 평행 이동해서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가장 짧은 거리다 이 말이 되겠죠. 알겠나요? 이런 문제는 어디에서도 있었냐면 앞으로 함수 도형에서도 아주 많이 있는 문제야. 이차 함수라고 생각하고 직선입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거리는 어디겠느냐 이거야. 가까운 거리는 어디냐? 얘랑 평행이면서 이 평행선을 이동시켰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이 점이 가장 가까운 점의 위치가 되는 거고, 이 점의 특징은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다는 걸로 문제를 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엄마 이해됩니까 지금? 이해됐습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뭐 어떤 곡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2차 함수든 무리함수든 뭐 어떤 곡선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 범위 내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가장 먼 거리는 어디냐 이 말이에요. 가장 먼 거리는 어떻게 된다고? 이 파란 선과 평행한 선을 그어가지고 가장 나중에 만나는 접선적인 상황이 된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 거야. 그럼 이 문제 우리는 어떻게 풀 거야?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랑 얘가 같다.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얘랑 같다고 해서 문제를 접근할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원에서는 그게 평행선을 긋다 보면 이 만나는 점이 중심에서 직선까지 수선을 그은 직선 위에가 존재하게 된다가 되는 겁니다. 원에서는. 원이 쉬운 거야. 원은 특별히 계산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고, 나머지 곡선들은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고. 여기까지 됩니까? 됐어요? 자, 두 개의 원이 나오면 마찬가지로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는 이 보조선이 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1번 보조선이야. 근데 여기에서는 보조선이 꽤 많이 그려집니다. 자, 두 번째 보조선을 그려볼게요. 자, 뭐지? 뭐돼 이거는? 뭐지? 무슨 현상이지? 그래요. 자, 두 번째 보조선을 지금 초록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의 두 번째 보조선이야. 이게 첫 번째 보조선이고, 두 번째 보조선은 뭐냐면 점을 지나면서 접선입니다. 양쪽 대칭이니까 그냥 하나만 그린 거야. 이게 보조선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이 보조선이 나타남으로써 뭐가 발생해서 접점이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중심과 접점을 연결해서 수직까지 그려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두 번째 보조선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 중심에서 지나는 수선과 평행이면서 원에 접하는 이러한 직선. 이게 두 번째 보조선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원 위의 점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수선의 발도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럼 요 길이는 뭐와 똑같아? 지름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보조선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세 번째 보조선이 좀 어렵습니다. 자, 세 번째 보조선은
뭐야? 재우 자냐? 자, 세 번째 그래 보조선 그래 볼게요. 자, 세 번째 보조선은 조금 전에 했던 접선이 되겠습니다. 자, 양쪽으로 두 개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러한 직선이 있습니다. 공통 접선인데 하나는 공통 내접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공통 외접선이라고 부르기도 할 거고 공식적인 용어는 사라졌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는 사라졌어요. 하지만 용어는 남아 있습니다. 공식적이진 않지만 공통 내접선, 빨간색이 공통 내접선이라고 부르고 초록색이 공통 외접선이라고 부를 거야. 여기까지 됩니까 지금? 다음 요거랑 이거랑 평행인 중심을 지나는 직선. 초록색과 평행이면서 중심을 지나는 직선. 이게 보조선이 됩니다. 정신 안 차려? 그래서 중심에서 접점까지 수직이 되니까 여기도 수직이 돼서 피타고라스가 나올 거야. 그래서 피타고라스로 문제 좀 풀게 됩니다. 두 번째, 공통 내접선과 평행이면서 중심을 지나는 선. 요게 보조선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원에서 접점과 수직이 되죠. 얘를 연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수직이 되는 보조선을 이용해서 뭐가 나올 거야? 피타고라스도 나오기도 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나오기도 하고. 정신 차려야겠어. 이러한 보조선이 문제 푸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라는 거야. 실제로 너희들이 그려놓고 여기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겠다 판단하면 원해방정식 문제를 풀 때 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튼간에 그림을 그려놓고 어떤 것들을 이용해야 될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그것만 알겠나요? 여기까지 되시죠? 됐어요? 다음 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할선이 발생하면 우리는 할선이 발생하면 원과 비례가 있다고 했죠.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랑 같다.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같다라는 것을 공부를 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원에서 어떤 특정 점 A라는 점이 있습니다. 만나는 점 P, Q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선이 나오면 우리는 AP 곱하기 AQ AP 곱하기 AQ는 얼마냐 이렇게 나올 거야. 문제에서 원은 줄 거고요. 문제에서 원은 줄 거고 프로그램이 완전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문제에서 원은 줄 거고 A라는 점을 줄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 A를 지나는 직선이 AP 곱하기 AQ는 얼마냐고 나올 거라고. 얼마인가요? 자, 원에서 내가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다른 할선이 있으면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라겠죠.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면 내가 외부에 점 하나 나왔고 원이 나오면 가장 먼저 뭐 하라겠어? 보조선 하나 그리라겠죠. 보조선이 어떤 게 보조선이야?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보조선이 되겠죠. 이게 보조선이야. 됐니? 그러면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와 같겠죠. 다시 말해서 원의 중심이 나왔고 A라는 점이 나오면 우리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 되겠어. 알겠나요? 보통 우리가 A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D라고 많이 쓰고 얘는 당연히 원의 반지름 R이나 쓰겠죠. 그럼 식이 어떻게 됩니까? 식이 어떻게 돼? 이 길이는 뭐야? D-R. 이 길이는 D 플러스 R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D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라는 공식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원에서 외부 점에서 AP 곱하기 AQ는 D하고 R은 고정값일 거 아니야. 원이 나왔고 A가 고정이면 T하고 R은 고정일 거 아니야. 그럼 이건 정해진 어떠한 공식의 틀이다 이 말이 되겠죠. 증명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됐어요? 자, 두 번째 보조선. 두 번째 보조선이 뭐였습니까? 접선이었죠. 접선 나왔으면 연결해서 수직. 그러면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의 제곱이었나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의 제곱이었잖아. 했었잖아. 그럼 이 길이 제곱은 얘를 접점을 R이라고 하면 얘는 뭐라고요? AR의 제곱이라고요. AR의 제곱은 피타고라스가 있겠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한 점에서 원까지의 거리 두 개를 곱한 것은 상수값이다 이 말이에요. 한 점에서 그 점을 지나는 직선, 할선이 원과 만나는 두 점이 있는데 그게 곱은 상수값이다 이 말이에요. 엄마 이해됩니까 지금? 됐어요? 내부의 점으로 한번 가볼게요. 내부의 점을 지나는 직선. 그렇다면 이 AP 곱하기 AQ가 있다 이 말이고 이 AP 곱하기 AQ도 거의 유사한 식이 되겠죠. 마찬가지 똑같이 얘 값도 고정값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보조선 어떻게 그린다고? 중심을 지나는 보조선을 긋게 되면 여기서 몇 가지 거리가 뭐야? D입니다. 그러면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와 같다는 소리겠죠. 맞나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라고. 그럼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R-T인가요?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R 플러스 T인가요? 다시 말해서 그럼 얘는 AP 곱하기 AQ가 R의 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이 되겠네요. D의 제곱 마이너스 R 제곱. 얘는 R의 제곱 마이너스 D 제곱이라는 것은 얘는 R보다 D가 더 크니까 이렇게 쓸 거고 얘는 R이 D보다 크니까 이렇게 쓴다 이 말이죠. 그럼 두 개씩을 한꺼번에 쓴다 하면 우리는 얘를 절대값 붙이면 똑같은 식이 된다 이 말이 되겠네.
한 점에서 직선을 그어서 원과 만나는 두 점까지의 거리의 곱은 상수값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의 증명 방법을 설명을 해준 거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 되니?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문제를 풀 때 지금 적어도 여기 직선, 원, 그 다음에 이동은 그림을 계속 그려봐야 돼요. 실제 풀이에 그림이 절반이 있어야 돼. 대부분 문제가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상황 판단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아는 식에 대해서는 그대로 바로 식을 이용해서 바로 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자, 질문 받습니다. 번호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스텝 1 A 스텝 29번 4번. A 스텝 4번 B 스텝 10 원번 2단원 B 8번 B 18 19 24번 B 6 25번 20번 C 100번 3, 4번 됐나요? 자,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한테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 질문이 없어. 이해는 안 되지만 문제는 근데 시험을 보면 맞춰야 되는데 질문 안 한 문제에서 질문해. 시험을 냈어. 틀려.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됐니? 그만큼 너희들이 좀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와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 아시겠죠? 자 봅시다. A 4번 자 그림과 같이 평면 위에 두 점 0,4 B66 X축 위에 P가 5하고 두 점 A, B를 지나는 원 위에 있을 때 P의 좌표를 구하시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원의 구성이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원의 중심이 되겠지. 중심이 어딘가에 있겠네. 자 원에서 지금 보이는 게 지금 뭐야? 중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보이는 게 뭐야? 뭐가 보여? 할선 두 개가 보이죠. 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할선 두 개가 보이겠지. 됐어요? 그러면 그 할선 두 개가 어떤 관계야? 수직 관계잖아. 맞습니까? 그럼 원에서 수직이 나왔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야? 지름의 위치를 알려준 거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그의 중점이 뭐가 되는 거야? 그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작은 뭐죠? 자, 할선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하는 게 뭐라 했습니까? 뭐? 보조, 할선이 나왔을 때 보조선이 아니지. 물론 보조선 맞아. 보조선 뭐? 자, 할선이 나왔을 때 첫 번째 선생님이 온과 비를 생각하라겠고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원에선 선 나오면 무조건 하는 작업이야. 수선을 긋습니다. 뭘 그어? 수선을 긋습니다. 수선을 긋게 되면 도형이 나오는 도형들이 원에선 제일 많이 나온 도형이 이등변삼각형이야.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등변 삼각형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특수한 삼각형이 직각삼각형 나오면 지름 같은 거 알아내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길이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이 길이 같다.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나왔네요. 얼마입니까? 안 나왔지? 나온 것만 얘기하면 돼. 어? 뭐가 나왔어? Y좌표가 2가 나왔네요. 그럼 중심의 저 하나 안 나왔어. 여가 A. 안 나왔죠? 모르잖아요? 그러면 P는 뭐가 돼? 2A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라고 문제를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A가 한 4 정도 되면 4칸, 2칸. 맞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칸, 4칸. 4네. 이건 그냥 찍는 거야. 어? 평상시 그냥 써보면 되는 거야. 안 되면 식 쓸 거 아니야, 지금. 중심하고 A의 거리랑 중심하고 B까지 거리 같다면 A에 관한 식 나와서 바로 나올 거 아니니? 됐니? 나는 어떤 좌표적 성질을 봤을 때 수가 다 짝수니까 한번 넣어본 거고, 이해됐습니까? 다음. 29번. P가 원 위로 움직일 때 OP의 중점이 그리는 도형입니다. 원이 있어요. 완전 프로그램이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점 P가 있습니다. 그러면 P랑 원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고 원 위를 이렇게 움직일 거야. 원 위로 움직이는 점. 근데 우리는 뭐만 보고 있을 거야? 이 빨간 선의 중점만 보고 있어, 너희들은. 이해되니? 중점만 보고 있더니 어떻게 돼? 눈이 어떻게 돌아다니냐? 지금 내가 지금 얘를 움직일 거야. 너희들은 요 선의 뭐 성분의 중점만 보고 있으면 되잖아. 중점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 쭉 이렇게 돌아가잖아. 그럼 뭐인지는 알겠어. 원인지는 알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러겠지? 원인지 알겠지? 그러면 원은 점이 몇 개 필요합니까? 원 점 몇 개 필요하지? 원을 그리는데 점 여러 개 필요해? 원을 제일 점을 적게 찍어서 원을 그리는 방법이 뭐죠? 몇 개? 3개? 2개는 안 된가요? 2개는 원의 중심이랑 그렇지. 원 위의 한 점. 그렇지. 원의 중심하고 한 점 있으면 원이 그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중심을 건들면 훨씬 더 간단해지는 거고, 중심을 안 건들면 점이 몇 개 필요해? 3개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문제를 찾을 때 중심을 찾을 수만 있다면 찾는 거고, 못 찾으면 점을 3개 찍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나는 여기서 점 몇 개 찍을 거야? 3개를 찍을 건데, 혹시 중심이 찍어진다면 3개를 굳이 안 찍어도 되겠네.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보조선, 중심을 지나는 보조선, 그 다음에 점 몇 개 필요해? 적어도 2개 이상 찍어야 되니까 이 보조선 하나 위에는 점이 몇 개밖에 안 찍어져. 많이 찍어져야 2개 찍어지겠지. 그렇지? 하나 더 보조선. 이렇게 되겠죠. 점 하나 찍었네요. 그리고 접선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수직. 그러면 이 점도 새로 생기는 도형의 접점이 되겠죠. 여가 접점이면 이것도 접점이 되지 않을까? 이해 안 돼? 내가 지금 움직일 거야. 원인을 움직일 거야. 그러면은 요 틀 안을 벗어나냐 안 벗어나냐 이거지. 중점이 여기에 있는 중점이 이 밖으로 나가냐 안 나가냐 이 말이야. 얘를 움직여서 내가 중점을 계속 봤더니 이 틀 안을 벗어나 안 벗어나? 안 벗어나잖아. 안 벗어난다는 소리는 원의
접선이 된다 이 말이지.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얘도 뭐가 돼? 접점이 되겠죠. 그러면 요 점을 접점으로 하는 원이 그려지겠네. 대칭적으로. 요건 사실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중심에서 수직이 되겠고 접선이니까 여기까지 됩니까?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뭐야? 이게 중점이 되니까 뭐가 보여? 닮음이 보이네. 닮음이 보이지? 몇 대 몇이야? 1대 2가 돼서 사이즈가 반으로 줄었네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새로 생기는 도형이 중심도 여기 중점이니까 중심도 구하고 반지름도 구할 수 있어서 원반 구할 수 있고 원에 대한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반지름 알아내면 다 알 수 있다. 문제 어떻게 푼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실제 문제를 풀 때 요 기술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현재는 그림에 정확하게 표현이 되잖아. 그림으로 판단이 되잖아. 근데 그림으로 판단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어. 그림을 잘 못 그리는 것도 있어. 하지만 내가 원을 그릴 때, 도형을 그릴 때 점이 몇 개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만 하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정사각형 그리는 방법은 점이 몇 개 필요해? 정사각형 그리는 방법은 2개야, 2개. 어떤 점? 2개 어떤 점? 2개는 아주 많습니다. 그릴 수 있는 점은 아주 많아요. 이렇게 2개 나와도 됩니다. 이렇게 2개 나와도 돼요. 이렇게 2개 나와도 됩니다. 그 중에 2개만 나오면 난 정사각형 그릴 수가 있어. 뭔 말인지 알겠나요? 정삼각형은 몇 개 나와야 될 것 같아? 정삼각형 하나 갖고는 말도 안 되지. 원래는 보통 2개 아니면 3개일 거 아니야. 그럼 최소화 시켜주는 게 제일 좋겠지. 2개를 그릴 수만 있다면 나는 그릴 거고. 이해되니? 선생님 정삼각형 이렇게 그린다겠죠? 1대 루트 3이야. 됐어? 그러면 연결시키면 삼각형 모양이 나오는 거고. 자, 정삼각형에서 중요한 점이 지금 보입니까? 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 오늘 중심 같은 느낌의 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사각형이 제일 중요한 점이 요 점이야. 알겠습니까? 이게 그 점이 나오면 쉬운 거야. 마찬가지로 정삼각형도 요 점이 나오면 쉬운 거야. 됐어요? 나머지 한 점 어디 있습니까? 나머지 한 점은 여기 가능합니다. 이 점 나오면 정삼각형 그릴 수 있는데 이 점이 나오면 정삼각형이 2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알겠나요? 이 점 아니면 어디 나와? 마찬가지 이 점 나오겠지. 요 점하고 요 점이 정삼각 중에 요 점하고 요 점 구하면 정삼각 그릴 수 있다고. 됐어? 또 이 점 나와도 되겠지. 2대 1이 무게중심이라고 생각하면 그러지? 어떤 점만 나와도 된다 이 말이야. 물론 정삼각형 중에 이 점하고 이 점 나와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점하고 이 점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럴 거냐면 요거 중심인전하는 수선을 그려서 1대 루트 3으로 문제를 어차피 풀 거야. 그래 정삼각형은 요 점이 꽤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구해놓으면 편하다 이 말이야. 뭔 얘기인지 하는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현재 29번도 그냥 그림만 그려갖고 마무리한 겁니다. 나머지는 뭐 식 변형시켜 반지름 구하면 되겠죠? 다음 18번 A란 점이 있고요. B란 점이 있어요. A란 점이 있고 A란 점이 있고 B란 점이 고정이야. 근데 점 P가 45도를 유지하면서 움직입니다. A점 고정, B점 고정, P는 움직이는데 45도를 유지를 한다. 뭐에 대한 얘기인지는 알겠니? 뭐에 대한 얘기야? 원주각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어요? 원주각에 대한 내용. 다시 말해서 A, B를 지나는
원이 있을 거고 그 원 위에 있는 점 P하고의 각을 재봤더니 45도더라 이 말이에요. 뭐야 안 그래죠? 이게 45도로 유지가 되더라 이거지. 다시 말해서 이제 원주각이 나왔으면 당연히 뭘로 가겠어? 중심각으로 가겠지. 원주에 있는 점들은 아주 많으니까 중심하고 연결한 각이 어떻게 되면 된다? 90도가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큰일 났네. 이 점하고 이 점 알면 이 점 알아낼 수 있어 없어? 이 길이 같죠? 뭐가 보여? 뭐가 보이니? 길이 같은데 90도야. 뭐가 보여? 정사각형이 보이는 거야. 길이 같고 얘가 90도니까 정사각형이 보이는 거야. 그럼 정사각형 어떻게 그리겠어? 당연히 AB를 연결하고 얘에 대한 뭘 그리면 수선을 그리게 되면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게 되면 길이 같은 위치를 다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점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네요. 중심이. 다시 말해서 원은 두 개가 있네요. 원은 두 개가 있겠지. 이해되니? 원은 두 개가 있을 거고를 만족시키면서 움직이는 그림이 안 맞는가? 비슷한 그림이 맞는데 이렇게 된가 보구나. 오케이. 요런 그림이 나올 거고 이렇게 정사각형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개의 그림이 나오는 거고 P가 움직이는 좌표는 P는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가 빵꾸가 나는 P의 자치가 되겠습니다. 원 위에 움직이면서 두 점 A, B는 아닌 점이 P의 자치가 될 거야. 그래서 P의 X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말은 P의 X좌표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것은 얘 그림을 어디다 그려라? 좀 좌표 평면에다 잘 나타내서 그리는 게 좋겠다라는 건 생각되겠지. 그래 X좌표가 최대값 최소값이 어딘지는 알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됐어요? 여기까지 해석했으면 아 이렇게 그려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서 그리게 되면 마이너스 2,2 6, 마이너스 4 요게 A, B잖아. 너무 크게 그랬네. 자, 여가 마이너스 2,2고요. 여가 6,4야. 그럼 요 두 점을 지나면서 뭘 그릴 거야? 우리는 정사각형을 그리겠죠. 지금 정사각형 그림이 문제 핵심으로 넘어간 거야, 이제. 아까 45도라는 원주각에서 중심과 90도를 찾았고, 그 중심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사각형이나 모형이 나온 거야. 왜? 원은 뭐만 찾으면 되니까? 일단 중심만 찾으면, 그 다음 반지름은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두 점이 정사각형의 두 변인 수직이등분선을 우리는 그릴 거라고요. 그럼 여가 중심, 여가 중심. C라고 할게요. 여가 C1, 여가 C2. 수직 이등분선. 그러면 요점의 좌표 우리는 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야. 정사각형이 완성됐다는 것은 좌표 구할 수 있지. 저번 시간에 했잖아. 어떻게 했어? 이 점을 구하러 가야 된다 했지. 요렇게 합동으로 문제를 풀 거야. 요점의 좌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1, 지금 뭐가 틀렸다? 마이너스 4죠. 1,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2, 마이너스 1이 됩니다. 2,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4칸, 3칸 보이니? 4칸, 3칸 맞죠? 그러면 3칸, 4칸이 되는 거예요. 3칸, 4칸이 되는 거야. 합동으로. 그래서 C2는 3칸, 4칸 3칸, 4칸 C2는 3칸, 4칸 이렇게 되네요. 중심이 그렇게 되는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생각을 하면 되고
질문 작업은 마무리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P점의 자치가 있을 건데 점이 있을 건데 X좌표가 가장 큰 거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겠죠. 여기에 있겠지. 가장 작은 거 여기에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반지름 길이만 알아내면 되겠네. 반지름 길이는 어디 있습니까? 요것과 요거의 거리가 되겠죠. 요것과 요거의 거리는 얼마야? 빼면 7, 빼면 1. 루트 50이 되겠네요. 여기는 루트 50이니까 요 점의 X좌표는 이 점에서 수선이니까 5에서 루트 50만큼 더하면 되고 요 점에서 T로 가면 되겠지. 마이너스 1에서 루트 50만큼 T로 가면 되겠다. 그래서 얘의 최대값은 5에서 루트 50 5 루트 2를 더하면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에서 5 루트 2만큼 T로 가면 되겠다. 지금 선생님 다 지금 도형으로 다 해석했습니다. 알겠어요? 도형이 갖고 있는 성질들을 이용해서 연산을 최소화시킨 거야. 알겠나요? 그럼 너희들도 그림을 그릴 때 평상시에 선생님이 그리는 이 방법대로 따라서 연습을 하는 거야. 이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연습을 해야지 너희들이 다음에도 생각을 할 때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릴 거라고. 연습 안 되면 어차피 맨 연산으로 풀 거 아니야. 식 쓰고 대입하고 연립방정식 풀고 남는 게 없습니다. 연립방정식 우리는 답을 구하는 거지 남는 게 없어. 연립방정식 그건 빨라지고 좋아지겠지. 연산하는 능력만 좋아지겠지. 알겠나요? 이해됐습니까? 잠깐 쉬었다 할게요.